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광주에 집결해 치열한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펼쳤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막이 오른 가운데 호남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의 치열한 구애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과 망언으로 호남 민심을 스스로 버린 과거와 달리 5.18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면서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5.18 추모제에 초청을 받는 등 호남 민심도 호응하는 모습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적극적인 서진 정책에 민주당 역시 텃밭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이 전과 다르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호남의 표가 분산될 경우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이어지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민주공화국으로 통합시키는 정신으로 승화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5월 들어 광주 전남에서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를 광주에서 우선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까지 10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해온 호남의 표심이 여야의 적극적인 친호남 행보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는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이던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1명도 확진됐습니다. 또 광산구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됐고 해외 입국 관련 1명,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성군이 최근 미디어 파사드 기능을 담아 청사 정문을 새로 지었습니다. 장성군은 공공예술작품으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에 나섰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건축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장성군청 입구에 최근 새로 세워진 정문입니다. 길이 29m, 높이 7m 규모로 특히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군의 홍보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관광객들과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시티 장성에는 황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황룡의 머리를 형상화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공공 디자인 예술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성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처음 계획과 달리 미디어 파사드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이 당초보다 배 이상 큰 14억 원까지 늘었고 매달 전기요금도 5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대로 낮은 군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라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2차선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문에 대해서 들어오는 또 홍보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타당치가 않았어요. 노선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장성군의 정문 조성 사업은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안내실을 갖춘 건축물 공사를 자격이 없는 조형물 제작업체에 맡긴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당초 조형물을 세우려는 사업 계획이 확대되면서 빚어진 업무상 실수였다며 공사 중간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입시 요강에 지역 학생 선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을 만나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도내 우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특화연구대학으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내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춰 캠퍼스 착공과 학생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맞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전 지역을 뒤덮고 있는데요. 해안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흐린 하늘과 함께 날은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 내륙은 대부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양과 보성, 순천의 낮 최고 기온도 19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내려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9도, 강진과 해남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안개가 짙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겠는데요. 특히 남해서부 먼바다는 낮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흐린 날씨와 함께 더위가 주춤하겠고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참여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 모색과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하고 지난 4월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파와 배추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광주 양동시장 소매가격 기준 대파 1kg의 가격은 3,500원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던 지난 3월에 비해서 46%가 줄었고 배추 한 폭이 역시 30% 이상 떨어진 3,5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